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명절 상위 음식들이 당신의 혈관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당신이 무심코 먹는 송편 한 조각, 갈비찜 한 젓가락, 전 한 점이 가족과의 소중한 추억을 병원 응급실 침대에서 후회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35년간 수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지켜온 내과 의사 김정호입니다. 매년 명절 연휴가 끝나면 제 눈앞에는 똑같은 광경이 펼쳐집니다. 혈당이 치솟아 혼절한 70대 어르신, 혈압이 200을 넘어 뇌출혈 위기에 처한 60대 가장, 급성 췌장염으로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치는 50대 환자. 이분들 모두가 평소에는 건강관리를 나름대로 잘 해오시던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며칠 동안의 잘못된 식습관이 몇 년간 쌓아온 건강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응급실 침대에서 구해낼 마지막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SCI급 국제학술지에 실린 가장 최신의 과학적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명절 음식을 어떻게 즐겨야 독이 아닌 약이 되는지 그 7가지 황금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명절 후 병원 신세를 지지 않을 것입니다. 첫 번째, 짠맛과 단맛의 함정, 나트륨과 당분 관리입니다. 명절 음식은 맛있지만 사실 나트륨과 당분의 함량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시니어분들에게는 더더욱 치명적입니다. 한국인의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WHO 권장량인 2000mg이 두세 배에 달하는데요. 2021년 한국식품과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명절 식사는 평소보다 나트륨 섭취량을 1.5배 이상 높인다고 합니다. 나트륨은 우리 몸의 체액 균형을 깨뜨리고 혈관을 수축시켜 고혈압을 유발합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의 경우 나트륨 배출 능력이 떨어져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갈비찜 국물 한 그릇에는 하루 권장 나트륨의 70%가 들어있고 김치전 한 조각에도 30%가 넘는 나트륨이 숨어 있습니다. 이처럼 짠 음식을 여러 가지 함께 먹다 보면 하루 나트륨 권장량을 한 끼에 다 섭취하는 일이 흔합니다. 그러니 갈비찜 국물, 간장은 최대한 피하시고 짠 음식을 드셨다면 다른 음식은 싱겁게 드세요. 갈비찜을 드셨다면 나물은 소금이나 간장을 적게 넣어 심심하게 만드시거나 저는 간장 없이 드시는 방식으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젓갈이나 장아찌 같은 짠 밑반찬은 명절 기간만큼은 멀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송편, 식혜, 약과 같은 음식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2018년 미국 임상영양학회지 연구에 따르면 흰쌀로 만든 떡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고혈당 지수 식품이라고 경고합니다. 송편의 주재료인 찹쌀이나 맵쌀은 소화와 흡수가 빨라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여기에 꿀이나 설탕이 듬뿍 들어간 속까지 더해지면 혈당 폭탄이 되는 것이죠. 송편은 딱 한두 개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빈속에 송편 두세 개는 각설탕 10개 이상을 한 번에 먹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혈당을 급격히 치솟게 만들어 당뇨 환자에게는 매우 위험하며 건강한 사람도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 전 단계로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드시면 혈당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니 반드시 식사를 하신 후에 드세요. 식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엿기름과 설탕이 많이 들어가 당분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시판 식혜 한 컵에는 각설탕 7개에서 8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콜라 한 컵보다도 단 수치입니다. 식혜는 물과 1:1로 희석해서 드시거나 아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과나 한과 같은 전통 디저트 역시 설탕과 조청 범벅이므로 최대한 멀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 건강한 식사 순서의 마법,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보다 어떤 순서로 먹느냐가 건강을 좌우합니다. 2015년 영국 영양학 저널에 실린 연구는
식사 순서만 바꿔도 식후 혈당 상승폭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음식이 위장에서 소화되고 장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조절하여 혈당 반응을 완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거꾸로 식사법은 혈당 스파이크를 막고 포만감을 높여 과식을 방지하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자, 명절 거꾸로 식사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맑은 국부터 드세요. 미역국이나 북엇국 같은 국물이 좋습니다. 식사 전에 국물을 마시면 위를 보호하고 포만감을 느끼게 해 과식을 막아줍니다. 따뜻한 국물은 위 점막을 보호하고 소화를 돕는 역할도 합니다. 끈적하고 기름진 국물보다는 맑고 담백한 국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나물과 채소를 듬뿍 드세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나물, 김치, 생채소는 탄수화물과 지방 흡수를 늦춰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줍니다. 식이섬유는 마치 스펀지처럼 작용하여 위장 내에서 음식물의 이동 속도를 늦추고 당분과 지방의 흡수를 지연시킵니다. 시금치, 도라지, 고사리 등 다양한 색깔의 나물을 골고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나물에 소금이나 간장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능하다면 물에 살짝 헹궈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단백질을 소량 드세요. 두부, 생선, 살코기 위주로 드시면 좋습니다. 단백질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호르몬인 인크레틴 분비를 촉진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줍니다. 특히 명절 상차림에는 고기 외에도 두부 부침, 생선전 등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들이 많으니 기름기가 적은 단백질을 우선적으로 섭취하세요. 생선찜이나 담백한 두부 요리가 좋은 선택입니다. 넷째, 탄수화물은 가장 나중에 드세요. 밥은 평소에 반 공기만, 송편은 마지막에 한두 조각만 맛보는 겁니다. 이미 채소와 단백질로 어느 정도 배가 불러 있을 것이기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량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식사 순서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혈당은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뇌가 나는 이미 충분히 먹었다고 인식하여 과식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 숨겨진 기름의 공포, 지방관리법입니다. 명절 음식 속 숨겨진 기름의 정체를 아시나요? 전이나 갈비찜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은 기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에는 많은 양의 음식을 한 번에 조리하다 보니 같은 기름을 여러 번 재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과 산화된 지방산이 생성됩니다. 2019년 미국 심장협회 저널에 실린 연구는 이 성분들이 혈관 염증을 일으켜 동맥경화와 심근경색의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합니다. 트랜스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심혈관 질환이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저는 한두 조각만 드시고 키친타월로 기름을 충분히 제거한 후 드세요. 이모저모전, 동그랑땡, 꼬치전 등 다양한 종류의 전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하루 지방 섭취량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가능하면 에어프라이어에 데워 드시거나 직접 만드실 때는 최소한의 기름만 사용해 보세요. 기름을 사용해야 한다면 콩기름, 옥수수유 같은 식용유보다는 올리브유나 들기름 등 건강에 좋은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갈비찜은 기름기가 많은 부위 대신 살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념에 배어 있는 기름도 상당하니 양념 국물은 절대 드시지 마세요. 갈비찜의 기름은 조리 과정에서 녹아나와 양념과 섞이는데 이 기름을 그대로 섭취하면 포화지방 섭취량이 급증하게 됩니다. 네 번째, 명절 후 운동, 필수적인 습관입니다. 명절 동안 쌓인 칼로리를 연소하고 혈당과 혈압을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운동입니다. 2020년 당뇨병 관리 학술지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단 10에서 15분만 걸어도 혈당 상승을 20% 이상 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운동은 근육이 혈액 속의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하여 혈당을 낮추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혈당 조절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식사 후 바로 눕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가벼운 산책을 즐겨보세요. 집 안에서라도 좋습니다. 제자리 걸음이나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무리한 운동보다는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절 내내 집에만 앉아 있기보다 짧게라도 몸을 움직이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식후 걷기는 소화를 돕고 명절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만약 날씨가 좋다면 주변 공원이나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것도 좋습니다. 햇볕을 쬐면서 걷는 것은 비타민 D 생성에도 도움을 주어 뼈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섯 번째, 물의 기적, 수분 보충의 중요성입니다. 명절 음식에 나트륨과 당분을 배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물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신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나트륨은 물과 함께 체외로 배출되고 높은 혈당으로 인해 끈적해진 혈액을 묽게 하여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탈수는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혈전 생성을 촉진하고 이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2배 이상 물을 많이 마신다고 생각하세요. 하루에 최소 2리터 이상을 목표로 하되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마름을 느끼기 전에 미리미리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신부전이나 신부전 등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치의와 상담 후 적정량을 지켜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무분별한 과도한 수분 섭취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보리차나 옥수수차 같은 이뇨작용을 돕는 차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단, 당분이 없는 순수한 차여야 합니다. 커피나 탄산음료는 오히려 이뇨작용을 촉진하거나 당분 섭취를 늘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약물 복용 명절에도 철저하게입니다. 명절이라고 해서 평소 복용하던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 약을 빼먹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2017년 대한고혈압학회지 연구는 약 복용 시간을 놓치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해 뇌졸중 위험이 커진다고 밝혔습니다. 만성질환 약물은 꾸준히 복용해야 그 효과가 유지됩니다. 단 며칠의 중단이나 불규칙한 복용은 오랜 기간 관리해 온 건강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명절 기간 동안 불규칙한 식사와 더불어 약물 복용을 소홀히 하여 혈당이나 혈압이 급상승하는 환자분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휴대폰 알람을 설정해서 약 복용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가족들에게도 약 복용 시간을 알려주고 서로 챙겨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명절 이동 시에는 여분의 약을 반드시 챙기시길 바랍니다. 약이 떨어져 난감한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만약 약 복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반드시 주치의나 약사에게 상담하세요. 일곱 번째, 응급상황 대처, 절대 망설이지 마세요입니다. 명절 기간에는 병원 진료가 어렵거나 응급실 이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명절이라도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조기에 대처하는 것이 생명을 구하고 합병증을 막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고혈당 응급신호로는 극심한 갈증, 잦은 소변, 의식 혼미, 구토, 숨 가쁨이 있습니다. 이는 당뇨병성 케톤 산증이나 고혈당성 고삼투압 증후군의 위험 신호입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체내 수분이 급격히 부족해지고 전해질 불균형이 발생하여 생명이 위급해질 수 있습니다. 고혈압 응급 신호로는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 어지러움, 시야 장애, 가슴 통증, 팔다리 마비, 언어 장애 등이 있습니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혈압이 매우 높게 치솟아 뇌나 심장 등 주요 장기에 손상이 오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소화기 응급신호로는 참기 어려운 복통, 혈변이나 검은색 변, 지속적인 구토, 발열과 함께 오는 폭통 등이 있습니다. 급성 췌장염이나 위장관 출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과 과도한 음주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신호가 나타나면 절대 참지 마세요. 명절이라고 병원이 문 닫았겠지 하고 미루다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응급실은 24시간 운영되니 망설이지 마시고 즉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119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응급실을 방문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여러분, 명절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도 있지만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음식 때문에 건강을 잃어 그 소중한 시간을 망치는 일은 없어야겠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7가지 원칙을 꼭 기억하세요. 송편은 1개에서 2개만, 전은 기름 빼고 한 조각만, 밥은 반 공기만, 그리고 식후 15분 걷기. 이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직 이 정보를 모르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저는 35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지만 지키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올바른 지식과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평생 건강을 만듭니다. 이번 명절 이 대본의 내용을 꼭 기억하고 실천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명절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